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망의 5단원이네. 5단원 현대의 사회변동 마지막 단원이에요. 사회문화의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기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5단원에서는 크게 수능에 한 3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제 주제로서는요. 사회변동 이론에서 한 문제가 나와요. 특히 사회변동 이론을 기능론과 갈등론으로도 나눠볼 수도 있고 이 내용 우리 충분히 배웠죠. 1단원, 4단원에서 충분히 배웠고 특히 5단원에서 강조돼서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냐 순환론이냐라고 하는 이론 대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수능 출제 주제로는 사회운동, 최근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강조되기 시작한 주제예요. 그래서 사회운동 관련해서 사회운동의 의미와 유형에 대해서 출제가 다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정보화 단원에서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부분이고 특히 세 번째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4단원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세계시민, 지속가능한 사회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서 배경 지식을 넓히는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차 부분 중에 특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참고로 5단원은요. 선생님이랑 김주원 쌤께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선생님은 이 부분까지 그 두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이 부분까지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이 밑에 있는 단원들은 주원 쌤께서 설명을 해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으로 사회변동 이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보시면 우리 교과서 175쪽이구나. 175쪽에 해당 내용 다 한번 읽어보셨죠?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사회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5단원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론이고요.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을 나눌 때 그 가지치기가 항상 중요하다 선생님은 매번 강조를 하는데 기준이 중요해. 사회 변동을 나누는 이론들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 근데 그 이론을 나누는 기준을 먼저 잡아보면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 보는 거 무슨 관점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거시적 관점이라고 배웠었죠. 거시적 관점의 측면에서 사회 변동을 어떻게 바라볼까?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거시적 관점에는 당연히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1단원에서 계속 배웠던 기능론과 갈등론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1단원 공부할 때도 4단원 공부할 때도 선생님이 말했죠. 사회학의 시작과 끝은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다. 항상 등장을 한다. 역시 5단원에서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기능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기능론에서는 사회변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조가 내적으로 항상 균형을 이루려는 성질 배웠죠. 우리 항상성. 우리 1단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회는 유기체와 같아서 사람의 몸에 감기가 들었을 때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열을 배출을 하고 땀을 배출을 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몸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듯이 사회도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 부분들을 재조정하면서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이것을 항상성이라고 배웠었죠. 그 항상성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사회가 항상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즉 사회 변동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식화를 해보면 원래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은 균형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부분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 문제를 통해서 불균형이 발생을 했어. 그렇다고 해서 사회 자체가 망가지거나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불균형을 다시 재조정해서 원래의 균형으로 되돌아가는 과정. 그래서 밑에는 표현을 이렇게 했죠. 탈균형, 균형에서 벗어나다. 탈균형 상태에서 본래 균형을 되찾는 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되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잘 되죠? 이러한 기능론은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항상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점진적인
변동, 천천히 변하는 것은 잘 설명을 할 수 있어, 기능론이. 하지만 단점으로는 혁명과 같이 급격하고 근본적인 사회 변동, 급진적으로 사회가 바뀔 때는 기능론으로 설명을 하기 곤란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동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웠죠. 보수적 성향의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갈등론에서는 사회 변동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 갈등론 계속 배웠잖아. 마르크스가 얘기한 계급 투쟁론을 이론적 전제로 하는데 사회 구조에는 내재적으로 희소가치를 둘러싼 또 나오네. 지배, 피지배 간의 갈등이 항상 존재한다.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배 집단은 피지배 집단을 어떻게 한다? 항상 척취하려고 하고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에 항상 저항을 함으로써 갈등이 편재할 수밖에 없다. 계급투쟁론 배웠었죠. 이것이 사회 변동의 근본적인 원인이고 이러한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변화를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구나. 즉 사회 변동이란 집단 간 항상 나타나는 갈등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라고 갈등론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갈등론은 사회 질서 뒤에 숨겨져 있는 모순이나 갈등을 통해 혁명과 같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사회 모습은 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갈등론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대립의 측면, 갈등의 측면만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회가 항상 갈등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 즉 사회 질서와 안정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이 내용 한번 쭉 보니까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유사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기는 하지만 이 기능론, 갈등론 관련해서는 거의 99% 이상 1단원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기능론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파슨스, 탈코 파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급론을 주장하고 계급투쟁론을 주장한 마르크스의 견해, 갈등론에 대해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능론, 갈등론 잘 이해가 됐을 테니까 이번에는 수능 출제 단골 주제인 진화론과 순환론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가지치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능론과 갈등론도 사회 변동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그때의 기준은 뭐야? 사회 구조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기갈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뭐래? 사회 변동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때는 사회 변동 방향을 초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능론과 갈등론이 아니라 진화론과 순환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수능 출제 주제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진화론 한번 볼게요. 진화 많이 들어봤을 텐데 다윈의 진화론 생명과학 시간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점점 미개한 상태에서 점점 진화된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다윈의 진화론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차용을 한 개념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회 변동은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대. 그 일정한 방향이 뭘까요? 그렇죠. 단순한 형태에서 점점 복잡하고 점점 분화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 방향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는 언제나 계속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진보와 발전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변동은 결국 진보한 것이며 비문명 사회에서도 결국에는 문명 사회로 발전을 해 나갈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는 동일한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다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진화론은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모든 사회가 다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지는 않죠. 또 나라마다 정체나 태보, 멸망을 하기도 한단 말이야. 대표적인 사례, 여러분들 과거에 로마 제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렇게 잘 나갔던 로마 제국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그 다음에 몽골 제국도 아시아를 전체를 다 제패했던 몽골의 모습, 지금의 모습과 차이점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의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발전의 방향, 같은 방향으로만 나타나지도 않고 항상 발전의 방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정체나 퇴보, 멸망하기도 한다는 것이 실제로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론은요, 서구 사회가 이미 발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서구 중심주의의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이러한 진화론을 통해서 어차피 발달되지 않은 국가들, 비문명 국가들은 잘 나가는 문명 국가들을 따라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구 사회가 아무리 발전을 했더라도 모든 면에서 발전한 것은 아니야. 자, 이 모든 면을 좀 구체적으로 쪼개보시면 대표적으로 기술적인 측면도 있겠고 정신적인 측면도 있겠죠. 근데 이러한 서구 사회가 기술적으로는 발전을 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도 항상 동양 사회보다 발전했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발전한 것이라고는 평가할 수 없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회 간의 우열이 비교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바로 진화론의 한계점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진화론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 바로 순환론이에요. 그래서 순원이라고 하는 거,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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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순환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일단 전통사회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진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진화론처럼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보다 미개한 게 아니야. 항상 어떤 측면이 우월하다고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순환론은 특히 이 부분이 요즘에 자주 선제에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사회변동은 유기체의 일생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성하고 처음에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반복하며 순환된다. 즉 흥망성쇠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기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지금 청소년기 한참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을 유기체, 사람인 유기체와 마찬가지로 사회도 점점 태어나서 자라다가 성숙하다가 언젠가는 결국 사람이 나이가 들듯이 사회 역시 쇠퇴하고 소멸의 과정을 거칠 수 없단 말이야. 거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것을 흥망성쇠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사회가 전매 만들어져서 잘 나가다가 조금씩 쇠퇴하다가 멸망하고 다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성장하다가 쇠퇴하다가 멸망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순환론의 모습이 되겠죠. 사회변동을 다소 비관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자주 출제돼서 질문들을 선배들이 많이 했었는데 비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 관점이 어때요? 어차피 사회는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망할 거야. 그러다가 다시 또 잘 나가게 성장하게 될 거야. 이렇게 그 사회의 모습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야. 어차피 사람은 죽을 거야. 사회도 어차피 결국에는 소멸할 거야. 다시 태어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다소 비관적, 운명론적인 관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양상, 방향이 아니에요. 여기 일정한 양상. 아까 진화론에서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일정한 방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순환론 같은 경우에서는 일정한 양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양상? 요 양상이야. 태어나서 잘 나가다가 망하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일정한 양상, 즉 발전하고 퇴보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변화하지만 변화의 방향은 어때요? 다양하죠. 왜 다양해? 여기서는 잘 나가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정체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다가 여기는 다시 멸망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변화의 방향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의 방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진화론과 비교해서 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순환론은 역사 속에서 각 국가의 생성에서 쇠퇴 현상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어. 그래서 과거에는 이 나라가 그랬어. 조선시대에는 그랬어. 잘 나가다가 멸망을 했어. 그리스 로마 제국도 잘 나가다 멸망을 했어. 이런 데는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겠지. 근데 앞으로 이 사회가 진짜 멸망할지 계속 앞으로 잘 나갈지는 알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의 사회 변동을 예측하고 대응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유는 사회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성장하다가 쇠퇴하다가 소멸하는 이 과정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짧게 보는 중단기적 변화를 설명할 때는 유용하지 않아. 왜? 같은 내용인데 선생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중요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발전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흥망성쇠를 겪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단기적인 관점 여기서만 한번 볼게. 여기서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지. 즉 중단기적 변동 설명에는 시기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단기적 변동을 설명하는 데는 잘 나가는 사회야, 정체되어 있는 사회야, 멸망하고 있는 사회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시기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설명하기 유용한 이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금은 딱히 주목받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다는 그 점에서 그 위상에서 순환론은 역시 여전히 학문론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4단원에서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죠. 사회문화에서. 그리고 수능 문제 한 문제 한 문제가 다 소중한 문제죠. 근데 이 진화론, 순환론은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 요거 이건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출제가 항상 100% 된다고 했죠? 이 부분만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한 문제를 온전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2점짜리겠지만 2점짜리 온전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4단원에서 표문제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공부를 성실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진화론, 순환론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 설명, 이론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시면 한 문제는 그냥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순환론, 진화론 관련해서 선생님이 읽기 자료를 이렇게 같이 첨부를 해 두었는데 진화론 같은 경우에서 선생님이 잠깐 말했던 다인의 진화론에서 차관에서 진화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진화론의 대표적 사회학자는 스펜서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읽어보세요. 선생님 그 수업 영상 끝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아 이래서 진화론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순환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회학자, 정치학자이기도 한데 경제학자이기도 하고요. 파레토가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를 지배하는 엘리트의 유형을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나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정치도 관심이 많잖아. 그래서 나중에 뭐 정치학과, 정치외교학과 갈 친구들은 정치학 공부할 때 정치 사상에서도 파레토를 배울 거예요. 권력 부분에서 이 부분 엘리트의 유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두시면 또 유용한 자료니까 한 번씩 읽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사에 많이 나오는 토인비라고 하는 학자도 공통적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 성장, 쇠퇴, 해체, 흥망성쇠의 과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순환론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부분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니까 읽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회 변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능론, 갈등론, 그리고 진화론, 순환론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어요. 이 부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